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늘어선 길이 나옵니다. 한적한 저수지 근처 조용한 드라이브 코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속삭이는 중년 남녀들. 멀리서 보면 참 보기 좋은 부부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눈빛엔 익숙함이 없고 대화는 조심스럽고 웃음에는 설렘이 묻어납니다. 진짜 부부였다면 과연 저렇게까지 다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현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마주친 저 사람들, 집에 가면 진짜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연인처럼 다정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각자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설렘을 찾아 헤맬까요? 왜 평생을 함께한 부부끼리는 그 설렘이 사라지고 이제는 남보다 더 어색한 사이가 될까요? 같이 사는데도 대화가 없습니다. 한 집에 있지만 각자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반찬이 짜네, 싱겁네. 이런 말 몇 마디가 전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왜 같이 있어도 말을 건네는 게 어색할까요? 첫 번째,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의 거리. 부부 사이에서 감정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말하지 않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굳어지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풀 힘도 없어집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맞춰주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해도 부족했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작은 서운함도 그날그날 풀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생활이 시작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아내가 말 한마디 없이 처진 표정을 하고 있으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괜히 건드렸다가 또 싸우겠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지쳐 있는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관심도 없네. 나도 말하기 싫다. 이렇게 쌓이는 감정들이 한 번이라도 풀렸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부부는 더 이상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하면 되던 것이 이제는 내가 힘든 걸 저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 척하는 거겠지 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처음에는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 좀 쉬어. 라고 말해주던 것이 이제는 왜 또 저렇게 피곤한 얼굴이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무심히 지나쳐버립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운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오랜 세월 참다 보니 어느새 서로를 포기한 것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는 이유는 싸워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사소한 감정도 풀어야 직성이 풀렸지만 결혼 후에는 이제 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줄어드는 순간 감정의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던 부부가 이제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라고 했던 말이 또 이거야? 매번 똑같은 반찬이네 라는 불만으로 바뀌어 갑니다. 서로에게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이고 풀 기회마저 잃어버리면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예의가 사라진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하고 더 많이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싸우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한 번쯤 먼저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오늘 하루 어땠어? 내가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썼지? 미안해. 이런 작은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의 특성입니다. 나이 들수록 애정 표현이 금기시되지요. 길을 가다가 손을 잡고 다니는 노부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보기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부가 다정하면 이상적인 부부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유별난 부부가 됩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부 관계는 중요하지만 1순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로서의 삶보다 부모로서의 삶이 먼저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아니라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의 엄마, 자녀의 아빠로만 여기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부는 늘 뒷전이 됩니다.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면 부부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부는 갑자기 서로를 다시 연인처럼 살아야 하는 사이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연인이 아닌 가족으로만 살아왔기에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남처럼 살아간다 라는 분위기가 당연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부모님, 친척 어른들, 주변의 부부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나이 되면 부부끼리 다정한 건 이상한 거야. 결혼한 지 30년 넘었는데 뭘 아직도 애정 표현을 해? 이런 말들이 아주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사실 이런 문화는 한국만의 특성입니다. 서양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부부끼리 여행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길거리에서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걷거나 레스토랑에서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부끼리 그렇게 하면 저 나이에 무슨 신혼부부처럼 하는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애정 표현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을까요? 과거 한국 사회에서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집안과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이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는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고 여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며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부부 관계는 애정이 아닌 정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부끼리 애정을 표현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는 그나마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살지만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더 이상 서로에게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부부가 애정 표현을 점점 줄여갑니다. 처음에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다정하게 하면 어색하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남처럼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부부가 나이가 들어도 손을 잡고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정하게 지내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말해도 말해도 부족한 것이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생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나이든 부부가 애정을 자주 표현할수록 건강과 정신적인 행복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애정 표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할수록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부부끼리 다정한 것이 유별난 일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그것이 부부가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애정 표현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나이를 이유로 다정함을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애정 표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부부 관계만큼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에게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늘 고마워.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자녀에게 올인한 삶, 그 후유증. 부부는 처음부터 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둘이 함께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미래를 그렸고, 둘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부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야 해 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해 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부부는 연인이 아닌 동업자가 되어 갑니다. 애 학원 어디 보낼까? 수능 끝나면 여행 보내줄까?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대화는 점점 아이를 위한 일, 아이의 미래, 아이의 문제로만 채워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고 독립하는 순간 부부는 갑자기 부모에서 부부로 돌아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부부가 아닌 부모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집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습니다. 이제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많은 부부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색합니다.
대화할 필요가 없어진 순간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남은 부부가 극심한 공허함과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시기에 부부 사이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참고 살았지만 아이가 떠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길어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지만 결국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그 후 남겨진 부부는 다시 우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올인한 삶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할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해? 우리 예전에 같이 갔던 그곳 기억나? 같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 지금부터라도 부부로서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떠나도 부부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그래서 불륜이 생기는 이유. 놀랍게도 한국에서 50대 이후 불륜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렘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불륜이 욕망과 충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륜은 감정의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서는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핸드폰을 보고 TV를 봅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는 이제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 사람,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모임에서 혹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서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듣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늘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멋지세요. 집에서는 듣지 못했던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다시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집에서는 늘 같은 얼굴을 보고 같은 대화를 반복하지만 이 사람과 있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오가고 긴장감도 생깁니다. 이 감정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 생기는 감정의 배신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감정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렘이 줄어들었을 뿐이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자극이 찾아오면 그것이 곧 잘못된 감정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대화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불륜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배우자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가정에서는 각자 방에서 TV만 보고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는 걸까요? 왜 배우자에게는 더 이상 감정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낯선 사람에게는 다시 설렘을 느끼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본래 부부와는 이미 감정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도 더 이상 감정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의 공허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스스로 가꾸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낯선 사람에게서 설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와 다시 감정을 회복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륜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륜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공허하다고 해도, 아무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불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모른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해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 행동이 가정에 남기는 상처는 너무나도 큽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이 무너지고 가장 소중했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륜이 가져다준 설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관계도 결국 똑같이 식어간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한순간의 외로움을 채우려다 평생 함께할 사람을 잃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불륜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부부 사이는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노력이 쌓이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 꼭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부부가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10년 후, 20년 후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하루 한마디, 부부 사이의 온도를 바꾼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것은 대화입니다. 연애할 때는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지만 결혼 후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엔 잘 잤어? 오늘 뭐 했어? 같은 일상적인 질문도 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밥 먹었어? 애 학원 갔어? 같은 형식적인 말만 남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부부는 더 이상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굳이 말을 안 해도 알겠지 싶어지고 그러다 결국 대화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말을 건네는 순간들이 쌓여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화의 끈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하루 한 번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잘 잤어?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어. 사소한 한마디가 부부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부는 애인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연애가 끝났으니까 애정 표현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 결혼하면 현실이지 설렘 같은 건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애인처럼 설렘이 넘치는 관계가 아니어도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이거 봐.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 이 노래 듣는데 당신 생각났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대화가 많아지면 어느새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쌓이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자주 대화할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대화가 줄어든 부부는 서로를 무관심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대화의 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당신 요즘 뭐에 관심 있어?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야? 우리 오랜만에 같이 산책이라도 해볼까? 이렇게 사소한 질문 하나가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잘 잤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먼저 건네시겠습니까? 두 번째, 고맙다는 말, 부부 사이를 살린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쉽게 잊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마워입니다. 연애할 때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결혼 후에는 그게 왜 고마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이 무거운 짐을 들어줘도,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줘도, 배우자가 아픈 날 약을 챙겨줘도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살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부부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더 깊은 애정을 느끼고 다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를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밥 했어? 대신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당신이 하는 게 당연하지. 대신 덕분에 편하게 지냈어. 다 했어? 대신 수고 많았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배우자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세요. 감사의 표현은 행동보다 존재에 대한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하루가 따뜻했어요. 이런 날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참 다행이에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배우자가 해준 일 중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그 일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고마워 한마디를 하루 한 번 습관처럼 말해보세요. 사랑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고맙다는 말, 이제 배우자에게 습관처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배우자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는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뭐가 힘들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쉽게 넘겨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배우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비난부터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무심코 나올 수 있지만 배우자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독이 됩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칼이 아니라 말에서 비롯된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면 결국 부부관계도 멀어집니다. 배우자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그걸로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참고 넘겨.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은 당신 마음 이해해. 힘들었겠다. 이 짧은 한마디가 있을 때입니다. 배우자는 해결책을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이해해. 이 한마디가 필요할 뿐입니다. 비난은 더 큰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부부관계에서 감정을 무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비난입니다. 상대가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다 네가 그런 성격이라 그래. 나는 다 참고 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는 싸움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처음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만 그 말이 계속해서 비난으로 돌아오면 결국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관계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서로를 공감해주는 부부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비난은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었을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힘든 일 없었어? 요즘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배우자의 감정을 알아주려는 작은 노력이 부부 사이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그럴만했겠다. 나라도 속상했을 거야.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미처 몰랐어. 내가 더 잘해줄게.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런 공감의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배우자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에게 투자하세요. 돈을 벌기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정작 배우자에게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초반에는 배우자를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예쁜 옷을 입고 데이트를 계획하고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뭐하러?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생일인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주말이면 각자 할 일만 합니다. 대화도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천천히 식어갑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없는 사랑은 사라질 운명이다. 부부 사이에도 관계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심, 노력, 그리고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투자되어야 부부관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세요. 어떤 부부들은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의 삶이 바쁘고 익숙해졌고 굳이 시간을 내서 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가족이 아니라 부부로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부의 날을 정해보세요. 매월 같은 날 둘만의 시간을 정하고 외출을 계획해보세요. 평소 가보지 못했던 맛집을 찾아가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운동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요가나 필라테스를 함께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응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팀을 응원하면서 소리 지르고 함께 기뻐하는 순간은 의외로 부부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을 함께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가까운 바다를 보러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둘만의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사에 참여하세요. 부부는 오래 함께하다 보면 대화 주제가 점점 줄어듭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오래도록 가까이 지내려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회 한번 가볼까? 이번 주말에 골프 연습장 한번 가볼래? 당신이 추천한 드라마, 나도 한번 같이 볼게.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소재가 많아집니다. 같이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누는 대화, 같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떠올리는 추억, 이 모든 것이 부부 사이의 공감대를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함께하려는 행동이 쌓여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이벤트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결혼 초반에는 배우자를 위해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특별한 날을 만들려고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노력도 사라집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서로 다 알잖아. 이 나이에 무슨 이벤트야? 하지만 작은 이벤트 하나가 부부 사이를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생일이 아니어도 배우자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사다 주기, 출근할 때 짧은 문자 한 통 보내기,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기, 저녁에 10분이라도 같이 산책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부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들의 축적이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 작은 관심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부부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부부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라도 배우자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부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스킨십을 피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가요? 어깨에 손을 올려본 적은요? 그럼 스쳐 지나가며 가볍게라도 안아본 적은요?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고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으니까요. 연애할 때는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굳이 이유가 없었어도 손이 가고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이에 무슨 손을 잡아? 괜히 어색해질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이 불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킨십이 사라지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도 함께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즉, 스킨십이 줄어들면 신뢰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에게 30초 동안 손을 맞잡게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부부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부부 중 36.1%가 한 달에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섹스리스 부부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필요성을 못 느껴서입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이런 이유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새 서로의 손길이 낯설어지고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스킨십을 원합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배우자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이 사라지는 순간 다른 곳에서 그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혼자 외로움을 사귀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킨십을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서는 더 많은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스킨십은 연애 감정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우자가 가볍게 손을 잡았을 때,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을 때, 오랜만에 팔짱을 꼈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 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배우자가 움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멀어질 겁니까? 언제까지 배우자와의 관계를 형식적인 부부로 유지할 겁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다가가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팔짱을 껴보세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안아보세요. 그 순간 10년 동안 멀어진 마음이 단 10초 만에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친해야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부부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게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정상일까요? 사실 더 오래 함께 했으면 더 가깝고 다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서로를 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참아가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겠지요.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그동안 정말 애썼어. 수고했어. 이 작은 한마디가 지나온 시간의 모든 서운함을 녹이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입니다. 이제는 함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